오늘도 새벽 6시 미정이가 일어나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쿵쿵거리며 부엌으로 나가는 발걸음, 수도꼭지 트는 소리, 밥솥 뚜껑 여는 소리. 결혼한 지 32년째 이 소리들이 싫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다. 나는 김성호, 올해 65세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30년 가까이 석관철물점을 운영해왔다. 가로 3m, 세로 8m 남짓한 작은 가게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못 하나부터 변기까지 없는 게 없다고 자부한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미정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말한다. 62세인데도 새벽부터 요양병원에 출근한다. 간호조무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다. 성실한 여자다. 너무 성실해서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다. 응, 알겠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다. 밥상이 차려져 있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언제나 똑같은 메뉴지만 정갈하다. 여보, 오늘 시간 있으면 동사무소 좀 가봐요. 왜? 기초연금 신청하려고요. 65세 되면 받을 수 있다잖아요. 아, 또 시작이구나. 미정이는 요즘 유독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연금, 보험, 노후 준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 바쁜데? 바쁘긴 뭐가 바빠요? 가게 손님도 하루에 몇 명 안 오면서. 미정이 말이 따갑다. 맞긴 하다. 예전엔 하루에 10만 원씩 벌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3만 원 벌기도 어렵다. 근처에 홈플러스가 생기고 다이소까지 들어서니 손님들이 뚝 끊어졌다.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게 찾잖아. 급한 게 있으면.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도 늙어가는데. 미정이가 한숨을 쉰다. 그 한숨 소리가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미정이는 7시에 출근했고 나는 9시에 일어나 신문을 봤다. 경제면에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현황 기사가 나와 있다. 읽기 싫어서 스포츠면으로 넘겼다. 10시에 가게를 열었다.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 전구 하나 사가신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그럭저럭이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다지.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됐다. 점심시간에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미정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여보, 동사무소 갔어요? 아직. 오후에 갈게. 정말 가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지역가입 상담도 받아보세요. 야, 이 나이에 무슨 연금을 새로 들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죠. 10년만 내면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짜증이 났다. 왜 자꾸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오후 3시쯤 단골 손님인 김 아저씨가 와서 배수관 연결 부품을 샀다. 10,000원짜리 물건이다. 사장님, 연금 받으세요? 무슨 연금요? 국민연금 말이에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조금 냈는데 받는 게 얼마 안 돼요. 사장님은 자영업이니까 더 힘들겠네. 그제서야 현실이 조금 다가왔다. 나는 젊을 때 국민연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가게 차릴 돈도 부족했는데 연금까지 낼 여유가 어디 있었나? 저녁에 미정이가 퇴근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동사무소 갔어요? 아니. 미정이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진짜 답답해요. 왜 그렇게 미루세요? 바빠서 그래. 뭐가 바빠요? 가게에 앉아서 신문만 보면서? 미정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에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당신은 참 편해요. 나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은 가게에서 놀다시피 하면서도 미래 걱정은 하나도 안 하니까. 야, 내가 언제 놀았다고 그래? 그럼 뭐해요? 하루에 몇만 원 버는 게 전부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다. 미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며칠 후
딸 은지가 집에 왔다. 34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 아빠,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뭐가 힘들다고 그러나? 노후 준비 때문에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은지도 엄마 편이구나. 나는 맥주 캔을 열었다. 은지야, 아빠가 지금까지 너희 둘 먹여 살렸잖아. 이 집도 아빠가 마련한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준다. 아빠, 이거 봐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법, 국민연금 지역가입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복잡해서 모르겠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상담받으면 돼요. 은지가 답답해한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걱정돼요.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은지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뭘 알아서 해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요?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한 달 후 큰일이 일어났다. 미정이가 병원에서 허리를 다쳤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였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들어올리고 서서 일한 결과였다. 한 달은 쉬어야 합니다. 의사 말에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달을? 그럼 월급은? 무급휴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 집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미정이 월급 180만 원이 없으니 남은 건 내 가게 수입뿐이었다. 하루에 3만 원 벌면 한 달에 90만 원. 여기서 가게 임대료 50만 원, 전기세, 가스비 내고 나면 40만 원도 안 남는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 없이 살면 은지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미정이가 울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내가 뭘 해야 할까? 일단 동사무소부터 가봐요. 기초연금이라도 신청하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갔다.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어르신, 소득이 낮으시니까 월 3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2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역가입도 해보세요. 65세면 늦긴 했지만 10년만 내시면 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최소 월 9만 원부터 가능하고 많이 내시면 월 30만 원까지. 10년 후에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월 30만 원씩 10년. 3,600만 원을 내면 월 50만 원씩 평생 받는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당장 그 30만 원이 부담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이에게 상담 내용을 말해줬다. 그럼 기초연금부터 신청하고 국민연금은 조금씩이라도 내봐요. 돈이 부족한데 다른 일을 해봐요. 가게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며칠 후 은지가 정보를 가져왔다. 아빠, 택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뽑는데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되고 월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택배? 65살에? 아빠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요즘 택배 아저씨들 보면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동네 택배 대리점에 갔다. 사장이 50대 초반 남자였다. 나이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성실하거든요. 하루에 50개에서 60개 정도 배송하시면 돼요. 몸이 힘들지 않을까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적응하세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좋아요. 일주일 고민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30년 가게 사장이었는데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한다니. 하지만 미정이가 말했다. 여보,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택배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12시까지 배송. 오후에는 가게 일.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첫날에는 30개도 배송 못했다. 길을 헤매고
아파트 구조를 몰라서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기도 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쑤셨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미정이에게 투덜댔다. 여보, 첫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며칠만 하시면 적응할 거예요. 미정이가 파스를 붙여줬다. 일주일 후부터는 조금씩 적응됐다. 아파트 구조도 외우고 효율적인 경로도 찾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이 좋았다.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빨리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힘이 됐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다. 48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뿌듯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밑에서 받는 월급이었지만 내가 번 돈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여보, 이제 국민연금도 낼 수 있겠어요.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다. 미정이가 복직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미정이가 노트를 꺼내서 정리해줬다. 일단 현재 수입을 정리해 볼게요. 내 월급 180만 원, 여보 택배 월급 50만 원, 가게 수입 월 40만 원, 총 270만 원이에요. 지출은 생활비 150만 원, 가게 임대료 50만 원, 기타 30만 원, 총 230만 원, 40만 원 정도 남아요. 처음으로 우리 집 가계부가 명확해졌다. 여기서 국민연금 30만 원 내면 10만 원 남고 기초연금 32만 원 받으니까 총 42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할만하네. 미정이가 자신의 퇴직 계획도 설명해줬다. 나는 2년 후에 은퇴할 거예요.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퇴직연금이 1,500만 원, 개인연금도 8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모았어? 20년 넘게 조금씩 모은 거예요. 여기에 적금까지 합치면 6천만 원 정도 돼요. 미정이가 통장들을 보여줬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다. 그럼 우리 노후는 괜찮은 거네. 여보 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미안했어요. 내가 먼저 사과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 혼자 다 걱정하게 해서. 나는 현실도 모르고. 미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요. 너무 다그쳤나 봐요. 아니야. 당신이 다그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함께 계획 세워봐요. 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래. 나도 택배 일이 힘들면 다른 걸 해볼게. 동사무소에서 받은 팸플릿을 같이 봤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개 있었다. 공원관리원, 도서관 도우미, 학교 급식 보조. 생각보다 많네. 나는 학교 급식 보조가 좋을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경험도 있고. 나는 공원관리원이 좋겠어. 밖에서 일하는 게 성격에 맞는 것 같고. 석 달 후 은지가 집에 왔다. 아빠, 요즘 어때요? 택배 일 적응하셨어요? 응, 이제 할만해. 오히려 운동이 되는 것 같더라. 엄마도 많이 편해 보여요.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이제 안심이에요.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하시니까. 은지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래도 걱정됐어요.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미정이가 대답했다. 은지야,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래도 혹시 아프시거나 하면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니까. 은지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1년이 지났다. 이제 택배 일이 완전히 익숙해졌다. 하루에 70개씩 배송할 수 있게 됐고 단골 고객들도 생겼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일상이 됐다. 가게도 조금씩 정리했다. 미정이가 도와줘서 재고 정리도 하고 장부도 제대로 쓰기 시작했다. 매출은 늘지 않았지만 적어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는 알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도 꾸박꾸박 내고 있다. 월 30만 원씩, 10년 후에는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여보, 연금 통지서 왔어요. 미정이가 보여주는 서류를 봤다. 벌써 6개월치를 냈다니.
10년 후면 나도 연금 받는구나. 그때 되면 우리 둘 다 여유로워질 거예요. 최근에 동사무소에서 노후 설계 강의가 있었다. 미정이와 함께 들었다.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75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강사가 여러 사례를 들려줬다. 택시기사, 경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트 도우미.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미정이가 속삭였다. 나중에 택배 일이 힘들면 다른 걸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상담을 받았다. 두 분 계획이 현실적이네요. 국민연금도 늦게나마 시작하셨고, 부인분은 준비를 잘 해놓으셨고, 정말 괜찮을까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함께 계획을 세우시니까 더 안정적이에요. 예전에는 미정이와 노후 얘기만 나와도 싸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여보, 내년에 기초연금이 조금 오른대요. 얼마나? 5만 원 정도? 그럼 월 3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좋네. 그럼 여유가 더 생기겠어.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여보, 나 은퇴하고 나서 제가 도우미 자격증 따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간병인 경험도 있으니까. 그럼 월 8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미정이 혼자 계획하고 혼자 걱정했다. 나는 현실을 외면했고. 하지만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성호 씨, 가게 놔두고 택배를 왜 해요? 돈이 필요해서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체면? 처음엔 신경 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한다. 요즘 65세에도 일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호 씨 대단하네요. 그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은지가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했다. 우리 아빠 65세에 택배일 시작하셨어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은지의 이런 말이 힘이 된다. 아빠, 진짜 존경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존경까지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해요.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오늘 아침도 새벽 6시에 일어났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 국민연금도 18개월째 내고 있다. 8년 6개월만 더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5세부터 월 50만 원씩 평생.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다. 미정이는 내년에 은퇴한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연금 받기 시작하면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여보,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응, 알겠어. 미정이가 도시락을 싸준다. 택배 일하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65세에 뭔 준비냐고 했던 내가 웃긴다. 정말 늦지 않았다. 아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다. 늦은 준비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함께라면 가능하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